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받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개념을 묻는 문제 실수 없이 풀어야 되겠고요. 또 유전 문제, 그리고 흥분 전도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근수축 계산 문제,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관벌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생물체니까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기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세포 과정이 진행되겠죠. 자, 그러면 영양소가 분해되는 과정. 자, 그러면 이화작용, 발열 반응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리공생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건데, 자, 관벌레 세균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세균이 이익이 되고, 또 관벌레는 세균이 합성한 유기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이익이 되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바로 상리공생이죠.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자, 에너지 섭취량이 많다. 그러면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주로 어떤 형태로? 바로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면서 살이 쪄요. 그렇죠? 비만이 되기가 쉬운 거죠. 자, 비만이 되면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나타난다는 건데, 자, 문제 읽어볼게요. 기억. 지금 에너지 균형? 아니요. 균형은요,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을 때. 자, 그때가 균형이고요. 이거는 균형 상태가 아니죠. 맞지 않고. 자, 혈당량이 감소하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그죠?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증가하죠. 자, 따라서 인슐린이 아니고요.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고요, 그죠? 혈당량이 감소하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등과 같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자, 대사성 질환에는 고혈압이 있고요. 당뇨병,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정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디귿만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3번을 골라야 되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갈게요. 자, 탐구 방법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죠. 귀납적 탐구죠. 여러 관찰한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자,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게 바로 연역적 탐구죠. 자, 가는 기납적 탐구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여러 과학자들이 생물을 관찰해요. 관찰해서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바로 귀납적 탐구죠. 자, 그리고 연역적 탐구에서는요,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하죠. 대조군을 설정해서 있는 그대로 둔 거, 철회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대조군이고요. 이제 변화를 시킨 실험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비교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생태계는요, 생물과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금 개체군이라고 했는데, 개체군 그러면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자,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개체군과 군집. 군집은 여러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상호작용 중에서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바로 뭐가 있습니까? 텃세, 리더제, 순위제,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군집에서는, 자, 종 간 경쟁을 하고 또 분서, 그 다음에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자, 분서는요, 서로 다른 종, 그렇죠?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기억에 해당하는 예죠.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 자, 디귿 읽어볼게요. 음수림에서 층상구조의 발달. 자, 음수림에서 층상구조 발달이, 자, 빛의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환경에 영향을 준 거.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예니까 이런 화살표에 해당하는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 요게.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질병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질병 기억이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건 병원체가 있어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원체가 있고, 이건 병원체가 없죠. 유전병이거든요. 병원체가 없다. 비감염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병원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독감이구나. 자, 기억은 감염성 질병이야. 이 병원체가 있으니까 학생 A는 맞는 설명. 자, 그리고 이 독감의 발병률을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1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바이러스라고 하면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요, 학생 A와 B만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자, 이어서 6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이어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인데, 자, 6번 문제는요, 세포 주기의 어떤 특징들을 묻는 문제가 되는데, DNA 양. 자, DNA의 양이 뭐 하고 있어요? 1과 2 사이. 그러면 DNA가 복제되고 있다. 바로 이게 S기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DNA를 복제하는 시기, 여기 S기, 이렇게 딱 적고요. 자, 그러면, 자, 세포 주기 중에 또 가장 짧은 시기, 여기 M기죠. M기. 자, S기에 이어서 G2기, 분열기 끝나면, M기 끝나면 이게 G1기, 이렇게 되죠. 자, G2기는요, DNA가 복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NA 양이 2가 될 거고요. D급 같은 경우에는 분열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이 되죠. 1. 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정답 확인해 봅니다. A가 2 맞고요. 자, 이 염색 분체의 분리는요, 분열기 때 일어나요. 분열기 때. M기 때 일어난다. M기 중에 후기에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양극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세포가 아니라 M기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성이 다 EN으로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4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자,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는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자, 심장에 작용하는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중에 뭐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자율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풀 때.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전 뉴런 말단과 이후 뉴런 말단에서 모두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그러면 이거는 아세틸콜린이죠. 기억은 아세틸콜린이다. 자, 그러면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된다. 이거 바로 뭐예요? 부교감 신경이잖아요. 이거는 부교감이구나. A는 부교감 신경. 자, 심장에 작용하는 부교감 신경 어디서 나오죠?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연수에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이후 뉴런의 길이에 비해서 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냅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시냅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는 신경절이 없어요. B에 있어야 되겠죠. B에. 자, 다음으로 요 기억 물질이 뭐니? 아세틸콜린이어야 되겠죠. 맞지 않고요. 자,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죠. 자, 따라서 맞는 설명이죠.
네,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한다는 점, 네, 알아둬야 되겠고요.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정상보다도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요, 정상까지 삼투압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수분 접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콩팥에서. 그렇죠?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증가하겠구나. 이게 증가해요. 항인 호르몬이 ADH라고 하죠. ADH 항인 호르몬. 이 분비량이 증가한다. 이거. 그러면 이 호르몬이 콩팥에 작용해서 수분 접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분 접수를 많이 하게 되면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면서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증가고요. 콩팥이 표적기가 맞죠. 항유호르몬의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후엽. 자, 표적기관은 콩팥. 자,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9번 문제는 핵형 분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유전자가 존재하거든요. 예.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연습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텐데, 자, 문제에서 지금 새쌍 대리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XM 색채를 제외하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M 색채를요. 자, 그리고 가가 A세포.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죠. A라고. 딱 적고요. 그 다음에 나다라 중에 2개가 B세포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 확인합니다. 염색체 숫자를 보니까 3개가 있고요. 물론 하나씩 존재하니까 핵쌍은 N이고요. 얘는 2N이네요. 2N. 그렇죠? 예, 쌍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X염색체 2개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제외하고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6이네요. 그럼 얘는 n 이퀄 3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염색체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상염색체고 이거 상염색체. 요게 지금 성염색체. 요게 Y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얘는 A는 Y를 갖고 있는 수컷이에요. 그러면 얘는 A가 될 수 없죠. X염색체 2개 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B의 세포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N이죠. N이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상염색체 2개, X염색체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 제외하고 나타낸 거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N 이퀄 3, X염색체가 있는데 제외하고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다와 라 중에 B의 세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전자가 지금 보니까 라지 스몰이 이용 접합성인데 라지일 때는 니은 유전자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인데 디귿? 야,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얘는 B로부터 만들어진 세포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A 세포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이 B는 스몰이면 스몰 G인데 여기는 지금 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지하고 디귿 요게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가 있어야지만 B에서 만들어진 건데 얘는 E하고 니은이거든요. 얘는 E하고 디귿이고 안 맞잖아요. 얘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건 A가 만든 거. 그러면 얘는 B로부터 만들어진 것.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끝나요. 예, 그래서 A, B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B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얘는 지금 F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동형접합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이 F라는 유전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은 F. 다 이렇게 알아내죠.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디귿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얘는 디귿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쵸? 아, 스몰 g구나, 요게. 네. 자, 스몰 g, 그 다음에 E,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감수멸 결과 생세포에 둘 중에 요게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디귿이 스몰 g라고 하면 니은은 뭐겠어요? 그걸 놔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다. 네, 니은은 라주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자, 디귿은 스몰 g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답 확인해 보죠. 가의 염색 채수를 물었어요. 가세포 염색 채수는 3개야, 3개. 그렇죠? 예. 3개로 바꿔야 되고. 자, 다는 B의 세포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정답이고요. 자, 디귿이 뭐니? 스몰 g요. 예,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알아냈거든요. 기억은 라지 F, 니은은 라지 G, 디귿은 스몰 G.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이 골격근 수축 과정과 관련된 문제, 변화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을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고요. 그걸 이용하면 또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볼게요. 이 변화량이니까요. 근수축이 일어나면, 자, 요 근수축 일어났을 때 이 겹친 부위가 증가량이 D만큼 증가한다고 하면, 자, 요 부분은 D만큼 감소할 거고요. 또 HD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ED만큼 감소하죠. 예. 그리고 X, ED만큼 감소하고요. 이렇게 변화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 변화량과 니은 변화량은 크기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죠. 얘가 감소하면 증가, 얘가 증가하면 감소 이렇게 되고요. 기억과 디귿은 변화량의 크기가 얘가 2배가 된다는 점,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증가하고 같이 감소해요. 자, 지금 보면 기억하고 디귿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변화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 기억은요, 변화량이 마이너스 D고요. 얘는 마이너스 2D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자, 기억의 변화량은 0.7에서 A를 빼면 변화량이 나오죠. 네. 자, 요게 변화량, 기억 변화량이 되겠고요. 기억 변화량, 2배를 하면, 요게, 디귿 변화량과 같겠죠. 그렇죠? 디귿 변화량과 동일합니다. 네, 2배를 하면요. 자, 그래서 B에서 A를 뺀 값이죠. B에서 A를 뺀 값.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A하고 B 식이 나왔는데 A하고 B 변수가 2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T2에서 T3로 갈 때도 한번 볼게요. B에서 0.7 빼면 되고, 그렇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0.4에서 B를 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B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여기에서. 예. 자, 구해볼까요? 지금 계산해 보면 2B 1.4죠. 자, 그리고 0.4 빼기 B니까 넘어오면 3B는 1.8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B 값이 정해져요. 0.6이 되네요. 0.6. 자, 그럼 0.6 이렇게 쓰고요. 이것도 0.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 값은요. 여기다가 넣고 구하면 되죠. 예.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 1.4 빼기 2A. 자, B가 0.6이잖아요. 0.6 빼기 A. 자, 그러면 A는 자, 넘어오고 1.4에서 0.6을 빼면 되네요. 0.8 이렇게 바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A가 0.8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니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다 니은이라고 적고요. 니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지금 1과 3을 더했을 때 1.2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에 2개 더했을 때 1.6이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니은이 있고 니은이 0.4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렇죠? 0.4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0.4에다 0.8을 더하면 1.2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C값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변화량이거든요. 자, 기억이요. 0.2가 감소했잖아요. 기억이 0.2 감소? 그럼 얘는 0.2 증가. 그럼 0.4에서 0.6이 될 거예요. 이렇게. 0.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디귿하고 니은, 디귿하고 기억. 이렇게 하게 되면 0.4 더하기 0.6, 0.4 더하기 0.6, 1.0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1.0이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자, T2일 때도 우리가 니은의 길이를 알 수 있죠. 예, 기억의 길이가 0.1 감소? 그럼 0.1 증가해야죠, 얘는요. 0.5 이렇게 예, 니은의 길이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1, 1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1이 디귿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디귿. 그 다음에 1.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더해야지만 1.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3은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럼 빈칸 한번 다 채워보죠. 기억과 디귿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6이 나올 거고, 이 값은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더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1.1이 나오겠네요. 이건요.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고요. 문제를 풀어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먼저 기억에서 T1일 때 니은의 길이를 물었거든요. 0.4요. 0.4. 예, 정답으로 고르고 C는 1.0.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가 뭐에 해당하니 물었어요. 2는 기억이죠. 기억.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골라내면 되겠죠. 예, 3번이고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11번 문제. 탄소순환에 관한 문제 나와 있는데, 자, 먹이 사슬을 따라서 지금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죠. 그렇죠? 예.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생산자 그러면 강합성을 하는 식물이 대표적인 생산자에 해당하죠. 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탄소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니? 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예. 식물은요, 강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광합성 과정이 일어나는데,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죠. 유기물. 자,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예. 다 맞는 설명이네요. 이렇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을 다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사람의 배설계와 호흡계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배설계, 콩팥과 방광이 배설기관에 해당한다는 거 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폐. 여기 이제 호흡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죠. 자, 기관이고요. 양쪽으로 갈라지는 기관지가 있고, 그 다음 폐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간은, 자, 여기 간 없잖아요. 그렇죠? 간은 소화계야, 소화계. 예, 소화계에 속합니다. 쓸개즙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지금 만들어서 분비하거든요. 소화기관이라는 점 잘 알아둬야 되고요. 자, 폐를 통해서도 지금 이산화탄소 날숨에 나오고 일부 또 물도 밖으로 배출이 되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산소가 순환기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으로 운반이 되어지죠. 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서 정답은 4번이죠. 자,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가는요, 지금 세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위치는 서로 다른 세 개 상염색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요, 복대립이죠.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그럼 복대립에서는 우열관계가 중요한데, 이지 편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G가 열성이고 E가 우성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FG 똑같다라고 하면 이게 F로 표현이 될 거니까
G가 열성이죠. 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럼 E하고 F 사이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온다면 G가 가장 열성이고요. E하고 F는 우열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하고 F는 이렇게 우열이 뚜렷하지 않고 G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가와 나의 유전자는요. 지금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P의 유전자형을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되죠. P. 자,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자,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상염색체에 EF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Q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자, P와 Q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8가지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인수분해를 잘해야 돼요. 8가지.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4, 2, 8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Q의 유전자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조건을 보면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이렇게, 자, 라지 B, 라지 D, 라지 D 동형접합성인 이런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문자가 6개를 갖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0보다 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현형이 E, 그 다음에 F인 사람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 대해서 대문자 6개가 갖고 나에 대해서 E인 경우, 그 다음에 F인 경우 이런 확률이 나온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P가, 자, 이 생색세포에서 먼저 가와 관련된 것부터 우리가 따져보면, 자, P가 만들 수 있는 거 따져볼게요. 자, 지금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들어간다. 그럼 생세포에 대문자가 하나도 없을 거고요.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라지, 스몰 b, 스몰 d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인 경우도 있겠고요. 스몰 a, 스몰 b, 라지 d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확률이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들어갈 확률은 8분의 1, 또 하나가 들어가 있을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2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대문자가 이렇게. 자, 그러면 2개가 있을 확률, 라지 B, 스몰 d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라지 d거나, 라지 스몰 b, 라지 d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역시 확률은 8분의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3개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있겠죠. 2개 오고, 라지 오고, 라지 b, 라지 d, 2분의 1, 2분의 2분의 1, 8분의 1 확률로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4가지 종류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자, 그런데 6개를 갖는 자손이 나오려고 하면 이 Q도요, 대문자를 다 줄 수 있는 생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벌써 4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그럼 Q에서, 자, 동형접합성이라고 하면, 이러면 생세포에는 무조건 3개가 들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태어나는 자손은요, 3개 같거나 4개 같거나 5개 같거나 6개 갖는 경우 총 4가지 표현형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게요. 나에 대해서도 따져보면, 자, P 같은 경우에는 생세포 E 아니면 F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E 아니면 F가 있는 생세포가 만들어질 거다. 그럼 Q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2가지 표현형만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G를 2개를 갖고 있으면 돼요. 동형이면. 그렇죠? G가 이렇게 되면, 자, 얘는 EG, FG 이렇게 되고요. 표현형은 얘가 E로 표현될 거고, 얘는 F로 표현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6개이면서 E, 6개이면서 F인 표현형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잘해야 돼요. 4 곱하기 2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는요,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그럼 대문자 4개면서 FG는 F잖아요. 그렇죠? 4개면서
F 이게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8분의 3이고요. 8분의 3. 자, 그리고 F 이렇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예. 자, 따라서 16분의 3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방영구법이죠. 지금 방영구법을 이용을 해서 우점종을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자, 바로 보기로 가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서 물었던 게 뭐냐면, 상대 밀도를 물었어요. 이 꽃잔디의 상대 밀도. 자, 그러면 전체 개체수, 모든 종의 개체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그렇죠? 18개가 있네요. 전체 개체수는요. 자, 전체 개체수에서, 자, 꽃잔디의 상대 밀도를 물었으니까 꽃잔디의 개체수 세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예. 자, 그럼 곱하기 100. 자, 전체 모든 종의 개체수들 중에서 꽃잔디가 차지하는 개체수가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밀도는 50%가 된 겁니다. 50%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가 구한 자 민들레 상대 피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상대 피도를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7 더하기 자 52 이게 100이 나와야 된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 이게 79니까 이게 21%가 되네요. 21%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요. 자, 디귿 볼게요. 상대 빈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출현 방영구수를 우리가 세보면 되거든요. 자, 출현 방영구수. 전체 출현한 방영구수 중에서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수, 그게 이제 그 종의 상대 빈도가 되는 거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토끼풀부터 한번 세볼 거고, 그 다음 민들레, 꽃잔디. 자, 이런 순서를 해볼 건데요. 자, 가에서. 자, 토끼풀이 발견된 방영구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방영구수. 그렇죠? 토끼풀 다시 한번 세볼게요. 토끼풀 이 모양 잘 봐야 되겠네요. 요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방영구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6개. 자, 민들레는요? 민들레 세볼게요. 하나, 둘, 3개 방영구에 들어있네요. 네. 자, 꽃잔디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경우로 볼게요. 나는 방영구가 하나, 2개예요. 자, 그러면 토끼풀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방영구 2개 다 들어있네요. 자,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만 들어있죠. 네, 둘 중에 하나에만 들어있어요. 꽃잔디는 양쪽 방영구에 다 들어있죠. 2개 방영구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토끼뿔의 그 상대 빈도를 물었잖아요. 이거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의 경우는요. 자, 전체 출현한 방영구수 16이죠. 네, 16분의 6 곱하기 100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다 합하면 5죠. 5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상대 빈도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자, 흥분 전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흥분 전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극 지점을 확인하고요. 어딜 자극하는가? 예. 자, 여기는 D1, A에서는, 그 다음에 B에서는 D3를 자극한다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 지점을 확인할 건데, 측정 지점이 A의 기억, B의 니은이에요. D2와 D4 중에 해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자극 지점에서 경과 시간. 그러면 측정 지점까지는 활동 전에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측정 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위변으로 풀어요. 경과 시간은 측정 지점까지 이동 시간, 그럼 측정 지점에서의 변화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항상 경위변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지점 기억이 D2인지 D4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이 먼저, 자, D2라고 해보고 한번 봅시다. 자, D2라고 했을 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자, 속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1c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 시간은 1ms가 걸릴 거예요. 1cm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동 시간이 1이거든요. 자, 그럼 경과 시간이 1일 때는 변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요. 마이너스 70. 자, 경과 시간이 2라고 합니다. 이동 시간 1. 그러면 변화 시간 1. 그러면 마이너스 60 정도 나오겠네요. 예. 자, 경과 시간이 4인데 이동 시간이 1. 그럼 변화 시간 3이죠. 마이너스 80 나올 거고요. 자, 경과 시간이 5. 이동 시간 1. 그럼 변화 시간 4예요. 쭉 가볼게요. 6이죠. 마이너스 70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플러스 20이라는 값이 안 나와요. 안 된다라는 거죠. 틀렸죠. 자, 그래서 기억은 D2가 아니다. D2가 아니고 바로 D4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D2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자, 해볼게요. 이번에 또. 자, D4일 때, 자, 그러면 여기죠.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니? 자, 3cm를 이동해 가야 되거든요. 그럼 3ms가 이동 시간이 되죠. 이제. 자, 이동 시간이 3ms예요. 자, 그럼 경과 시간이 1과 2일 때는 측정 지점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ms라면 여기 와 있을 거고 2ms 여기. 그럼 얘는 분곡돼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냥. 자극을 못 받으니까. 자, 그런데 경과 시간이 4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오는데 3 이동 시간이 그럼 변화 시간 1. 여기죠? 네, 마이너스 60. 자, 경과 시간이 5, 이동 시간이 3, 변화 시간 2. 쭉 가보면, 예, 플러스 값 나타내니까 이게 플러스 20. 이렇게 딱 결정이 되네요. 예. 자, 그래서, T3가 바로 5ms라고 하는 게 바로 결정이 돼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니은이 D2라고 결정이 돼 있으니까, 자, D2에서 또 우리가 막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D2. 자, 니은은 이제 D2였으니까요. 자, B에서 D2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ms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동 시간이 1이 나왔으니까. 자, 경과 시간이 1일 때 1, 그러면 변화 시간은 없어요. 마이너스 70이에요. 자, 여기까지 1. 경과 시간이 2라면 2, 여기 1, 그러면 여기 1. 1 변하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경과 시간이 4죠. 그럼 변화 시간 1, 이동 시간이 1, 그렇죠? 경과 시간이 4, 그럼 이동 시간이 1이고요. 그럼 변화 시간이 3이에요. 변화 시간 3 가볼게요. 마이너스 80 나오죠? 네. 마이너스 80. 자,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이 5고, 그러면 이동 시간이 1, 그럼 변화 시간 4. 여기죠?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와요. 막전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0이 있네요. 요거. 예, 마이너스 80. 요게 바로 4ms일 때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해지고요. 5ms일 때는 마이너스 70이잖아요. 요거. 예, 마이너스 70.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60 요게 바로 2ms일 때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1ms일 때가 되고, 이때는 뭐 둘 다 마이너스 70이죠. 이렇게. 자, 4ms일 때 이게 마이너스 60이죠. 예, 마이너스 60. 이렇게. 자, 2ms일 때는 마이너스 70이었고요. 여기 우리가 다 알아냈으니까요. 이렇게 쉽게 문제 풀어갈 수 있죠. 그렇죠? 예, 경과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변화 시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T3가 뭐니 물었어요. 5ms죠. 5ms 정답이고요. 자, 니은은 뭐에 해당하니? 라고 물었어요. 니은은 D2이어야 합니다. D2로 수정하시고요. A하고 B. A는 마이너스 70, B는 마이너스 60이어야 돼요. 그렇죠? 막존이가 서로 달라요. 자, 따라 정답은 1번 기억을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6번 문제로 갈게요. 자, 16번 문제는 자, D니 상대량 이런 걸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유전자 위치부터 확인해 보면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상형 색채에 존재하고 한 개는 또 X형 색채에 있다고 합니다.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사람의 세포 1, 2, 3에서 유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대립관계죠. 자, 지금 보니까 라지라고 하는 유전자를 이 세포가 못 갖고 있잖아. 왜? 이거는 1분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핵상이 N인 세포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이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X일 때 X는 N이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저거 판단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이 더한값이 나왔거든요. 이 더한값. 이 더한값이 나왔을 때는요, 홀수가 중요합니다. 홀수. 홀수를 갖는 세포가 매우 중요하다. 왜? 홀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M1기, M2기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지원기 생세포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만약 생세포라면 요거 하나, 최대값이 2예요. 그러니까 홀수에서 만약에 3이 나왔다면 지원기 세포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3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디귿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지원기 세포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게 지원기 세포가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지원기 세포가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지원기 세포가 될 수 없어. N이니까.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도 지원기 세포가 될 수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자, F 더하기 G가 3이라고 하면 F하고 G는 하나씩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게 3개 갖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G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원기 세포가 될 수 없고, 자, 그러면 이게 지원기 세포죠. 이게 지원기 세포, 핵상은 2N일 거고요. 자, 그러면 라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스몰 G도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스몰 G를 2개를 갖고 있지는 않아. 쌍으로 갖고 있다면 무조건 모든 세포에서 다 나와야 되거든요. 분열 과정에서. 근데 하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어디 있다? X형 색채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니은에는요, 지금 X형 색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X형 색채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는 X형 색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세포 바로 니은이 1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가 디귿에 해당하는 지원기 세포고요. 요게 기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지원기 세포 2에 해당하는 세포 유전자 구성부터 우리가 써보면요. 자, 지금 보면 X형 색채 G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이 됐다는 것은 F가 2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는 어떠냐? F를 좀 밑에다 적을까요? 라지 F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형 접합성이잖아요. 라지 스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디귿에서 F하고 스몰 G를 더하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포 1은 어떤 거냐? 자, 세포 1 같은 경우는요, 지금 X형 색채 스몰 G를 갖고 있거든요. 스몰 G 이렇게 와 있고요. 그 다음에 FY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지 스몰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상형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었겠네요. 자, 지금 보세요. F 하나, 스몰 G 하나 더하면 2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생식세포네요, 이거. 그렇죠? 예, 생식세포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세포도 한번 볼게요. 자, 3번 세포 같은 경우는요. 자, 핵상이 지금 이거 N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X형 색채가 없어요. 그럼 Y형 색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Y형 색채 존재하고, 자,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 이건 없고요. 자, 라지즈는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라지. 그 다음에 F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동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Y형 색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더한값이 2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게 복제되어 있구나. 이렇게. M2기 세포네요. M2기 세포. 자, 그래서 이 세포는 M2기 세포다. 감수 2분열 중인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F하고 G를 더했을 때 이 값이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아낼 수 있죠. 자료 분석이 다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정답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A가 뭐니 물었어요. 자,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O죠. 자, 니은이 뭐니 물었거든요. 니은은 세포 1에 해당합니다. 예, 세포 1로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2가 바로 지용기 세포 이거잖아요. 예. 자, 스몰 E 하나, 그 다음에 라지 F 2개, 예, 스몰 G 하나. 자, 그럼 하나, 둘, 셋, 4개 더하면요 4죠. 4.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17번 문제,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는 결과를 해석하시면 돼요. 바로 표에서. 자, 지금 보니까 자, 이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의 생제는 뭐가 있느냐 봤더니 다의 혈청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의 혈청은 나의 2에서 얻은 이 혈청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2는 뭐를 주사했냐면 Q를 주사했잖아요. Q를 주사했습니다. Q는 황혼 기억과 니은이 있으니까요. 생지 3에 넣어준 이 혈청에는 자, 기억 항체, 니은 항체가 있었을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살았다는 것은 이 항체들이 항원 항체 반응을 했다. P에는 기억 또는 니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갖고 있다. 아니면 다 가질 수도 있고 어떤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거가 돼서 사는 거고요. 자, 4 같은 경우에는 죽었네요. 그렇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5 같은 경우 살았잖아요. 그러면 5에다가는 B를 주사했는데 기억세포 B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세포 B로부터 자, 이게 이제 지금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바로 2차 면역이 진행된 거죠. 2차 면역의 결과 B가 형제세포로 빠르게 분화가 되고 이 형제세포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항체가 이 P, 병원체 P에 결합을 해서 항원항체 반응으로 이게 이제 병원체 P가 제거가 되면서 지금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갑니다. 자, 나의 2에서요. 여기에서 얘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들어온 거니까 1차 면역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의 3에서는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5에서는요.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는 2차 면역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들 다 골라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인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18번 문제에서는요. 자, 지금 DNA 상대량과 관련된 문제인데 비분리가 있네요. 비분리. 네,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비분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자, 이 DNA 상대량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이게 1분열, 2분열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지원기 세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세포. 이 생식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면 1을 가질 수 있어요. 1을. 예. 자, 그러면 먼저 M1기하고 M2기 세포는요. 절대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 1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 그렇죠? M1기하고 M2기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항상 선생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DNA 상대량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대립관계 유전자니까 대립 이렇게 되죠. 자, 이를 갖는 세포가 보니까 2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지원기 세포가 있고 생세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기 세포, 생세포에서 1, 0이 나오면 1이 지원기 세포, 0이 생세포예요. 지원기가 0일 때는 생세포가 1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같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보이죠. 자, 지원기가 잘 안 잡힐 때는 이 M1기 세포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M1기 세포예요. 이게 M1기 세포. 그렇죠?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M1기 세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원기 세포에서는 이게 동형접합성이니까 라지드 유전자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원기구나. 그래서 2에서 4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D의 양이 2배로 늘거든요. 2에서 4, 1에서 2, 1에서 2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용계 세포가 갖고 있었던 유전자만 분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없는 유전자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면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 라지도 나타났고요. 스몰A도 나타났기 때문에 지용계에 라지, 스몰A가 다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이용접합성이다. 1, 1이죠. 이렇게. 자, 그럼 복제가 됐으니까 2,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M2기로부터 만들어진 생세포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생세포를 만들 수 있는 M2기는 얘는 절대 안 돼요. 없는데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디귿과 미음. 그래서 이게 M2기가 되고 M2기로부터 만들어진 생세포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생세포인데 이 생세포. 자, 이 생세포 지금 보니까 2가 있어요. 2가. 왜 2가 있지? 이거 비분리야, 비분리. 그쵸? 아, 이거 비분리가 일어났다. 4번 생세포가 만들어질 때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염색분체 이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자, 보세요. 0, 2에서 0, 1. 그렇죠? 2, 0이면 1, 0 이렇게 될 거고 2에서 1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나눠주죠. 요거는 정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이분열이 여기서 비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번 염색체가 1번 염색체 세 쌍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동이 가거든요. 자, 그러면 라지 A, 스몰 b 요것도 2개를 갖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지원기일 때는 1번 염색체 이렇게 그려본다면요. 자, 보세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D는 동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D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가 봤더니 스몰 A하고 라지 B. 그렇죠? 라지 A, 스몰 B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게 복제가 됐고요. 네, 복제가 됐고 1분열에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는 어떤 게 간 거예요? 네, 바로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라지, 스몰 b, 라지 D, 이렇게 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염색분체 분리돼서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세포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간 거다. 여기는 없죠. 1번 염색체가 이렇게 된 거고, 요게 이제 복제된 게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들어간 거죠. 지금 해보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요. 생세포는 뭐 이렇게 되겠죠. 스몰 A, 라지 BD 이렇게 갔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네,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2에서 1, 그렇죠? 2에서 1, 2에서 1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합니다. 자, 기억이 뭐니 물었어요. 기억이요? 비분리가 일어난 생세포,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생세포 4에 해당하죠. 4로 바꾸셔야 되고요. A 더하기 B인데요. A가 2고 지금 B가 1이거든요. 더하면 3이에요.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의 염색체 수인데 자, 1분열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2분열도 정상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핵상이 N 정상적인 생세포고 23개를 갖겠죠. 23개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염색체 수 얘 걸 물어보면 얘는 24개. 그리고 얘가 22개. 그렇죠? 얘는 2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 문제는요, 체온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Y축이 항상 결과예요, 결과. 자, Y축은 항상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체온이 올라갔잖아요. 왜? 열 발생량이 많으면요. 그쵸? 자,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나가는 열 발산량이 열 발생보다 적다고 하면 이때는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쵸? 자, 근데 운동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요. 열 발생이 적어요. 열 발산이 더 많았고요. 그러면 체온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열 발생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열 발생. 자, 기억이 열 발생이고요. 열 발산은 니은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기억이 뭐니? 기억은 열 발생량이죠. 틀렸고요. 자,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프가 맞아요.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 자, 피부 근처 흐르는 혈관.
피부 근처 혈관,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을 물었네, 혈액량. 자, 그러면 혈액량이 많다면, 혈액량이 많아지면 열 발산량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열 발산은 증가하는 거다. 자, T1과 T2 보세요. T1일 때 열 발산이 더 많잖아요. 이때에 비해서 더 많아요. 왜? T1일 때가 흐르는 혈액량이 많아서 그렇죠. 많다로 바꿔야 되고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가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가계도 문제죠. 가계도 문제는 여러분들 우열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이걸 결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두 가지 형질이네요. 가구나 이렇게 놓고 자, 우열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우열 뚜렷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상에 있고 나머지 한 개가 X염색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제 구별해 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가 서로 다른 형질이에요. 예, 가가 있고 없고 나가 있고 없고 가나가 있고 없고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그죠? 가계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요, 우열 판단이 안 될 때는 자, 이 가계도상에서요 X염색체 유전이 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X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X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어야 된다. 이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나를 보면요. 2번과 5번을 보면 이게 열성 반성 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7번을 보면 이게 우성 반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2번과 5번. 열성 반성이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2와 5의 관계에서 우리가 열성 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나가 우성이었다면 우성 반성이면 무조건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성 반성이 안 된다는 거야. 우성 반성이 안 된다. 자, 그럼 X염색체 유전일 수가 없잖아. X염색체 유전이라면 열성도 안 되고 우성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가는요, X염색체 유전이어야 되겠죠? 하나가 상, 하나가 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예. 자, 그러면 X염색체 유전일 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다른 경우에 우열 판단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아버지의 X염색체 가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이 우성, 가가 열성.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예. 자, 그럼 유전자는 스몰 a죠. 나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나는. 자, 근데 X염색체 유전은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다른 경우에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죠. 아버지와 딸 다를 때는 딸이 우성, 어머니와 아들 다를 때는 어머니가 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X염색체 유전에서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되고, 그럼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 DNA 상대랑 더한값이 나왔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스몰 a가 가고요. 그러면 라지 a는 정상 유전자거든요. 정상 우성 유전자. 자, 정상 우성 유전자하고 열성 유전자 스몰 b를 더한 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 A, B, C, A라고 나와 있고 1, 2, 3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돼요. 자, 볼게요. 1은 가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가 하나 갖고 있고요. 자, 2번은 지금 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X염색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정상 유전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정상을 물려받았네요. 이렇게 정상을 물려받았고, 자, 이 경우로 가볼게요. 자, X염색체 가가 있어야 돼. 가가 나타났으니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가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를 두 개 갖고 있고요. 이렇게.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가를 하나 받아와야 되는데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X 정상에 가를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이 되는 게요. 지금 보니까 2번하고 7번이 이 더한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나가 열성이라고 하면요, 열성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 그럼 세 개 가져야 되는데 얘는 불가능하잖아요. 세 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가 유전자 두 개 있으니까 정상 유전자 없고 열성 유전자 두 개인데 얘는 이게 만약에 나가 열성이면 여기서 모순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열성이면 안 돼. 그래서 우성이어야 돼. 반드시. 그렇죠? 우성이어야지만 된다. 자, 다시요. 나가 열성이라고 하면 얘는 정상 유전자, 나 열성 유전자 두 개. 그러면 얘는 나 열성 유전자 하나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숫자가 같게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 개 하나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라지 B여야 된다, 우성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한번 또 써볼게요. 자, 얘는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정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나가 나타나는데 얘가 정상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 유전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열성 유전자니까 정상 열성 유전자, 그러면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 그래서 얘는 두 개를 갖죠. 두 개. 그럼 7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는 지금 나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정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맞네요. 이렇게. 자, 두 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나가 나타났어요. 나 나타났는데 정상 두 개 있으니까 정상 여기서 물려줘야 되겠죠? 예. 자, 나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정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얘는 나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정정이니까 정상 하나 받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가볼게요. 3번은요, 정상 유전자 이건 없어. 가유전자 하나 있고, 그다음 정상 유전자 이거 하나 있네. 나에 대해서. 자, 1이고요. 자, 5번 가볼까요? 5번은 3개 같죠? 3개. 이렇게 우리가 다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나는 우성형질이니 네,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 자, 스몰 a가 바로 지금 가유전자잖아요. 가유전자 여기 있습니다. 가유전자 하나 갖고 있고요. 스몰 a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B 나유전자는 없잖아요. 정상 유전자만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를 갖고 있다. 하나 1이다. 1. 지금 근데 A다. 틀렸잖아요. A가 2니까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나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이 B였잖아요. 스몰 B. 그쵸? 예, B 동그라미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리언은 맞지 않고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 중에서 가만 발현될 확률. 자, 가만 발현되려고 하면요. 열성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성의 정상 유전자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Y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Y죠.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고요.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나가 나타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나 우성이 들어가면 안 돼. 그쵸?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 요게 들어가야 돼. 여긴 정상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자, 그러면 확률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 나오네요. 8분의 1. 자, 따라서 4분의 1을 8분의 1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가계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우열 판단, X상의 판단, 유전자 결정.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20번까지 한번 쭉 풀어봤고요. 자, 이제 수능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이 이 최종 점검할 수 있는 5시간 완성 파이널 특강 준비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는 남은 기간 동안 이 실전 모의고사, 선생님이 준비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때까지 자, 열심히 자,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니다.